2024년 결산 영상 좀 늦었지만 올려보려고 합니다. 2024년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. 자산이 늘지 않았어요. 늘지 못했어요.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자산이 늘지 못하면은 사실상 후퇴입니다. 음, 개인적으로는 2024년 말, 25년 초 연말 연시가 굉장히 바빴는데 드디어 제 아내가 은퇴를 했습니다. 하던 일을 다 접고 이제 진짜 경제적 자유를 찾았어요. 요새 보면은 뭐 운동하고 뭐 요리하고 책 읽고 뭐 그러고 이제 낮에 그냥 브런치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좀 다녀왔는데 이게 둘 중에 한 명만 쉬어도 휴가를 좀 길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시간이 좀 안 돼서 그동안에 가더라도 한 일본 정도 다녀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갔습니다. 필리핀에서 그냥 세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텔에서 수영하고 맥주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왔어요. 그리고 대참사. 이제 우리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래 집에서 뭐 해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와이프랑 이제 김밥 싸 먹자. 그리고 이제 제가 김밥 재료 이렇게 다듬다가 제 엄지를 썰었어요. 당근 썰다가 10원짜리 정도 되는 살점을 그냥 썰었습니다. 와, 이제 피가 진짜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게 이제 안 잡으면은 그냥 피가 막 펌핑을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씨, 막 응급실에 가가지고 지혈하고 지금도 제 손가락에 지금 엄청 큰 붕대가 감겨 있는데 이런 일들 겪다 보니까는 결산 영상이 좀 늦었어요. 원래 제가 연말에 올리거든요. 말일경에.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투자자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,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팔란티어, 브로드컴, 뭐 구글,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있었으면은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았고 코인도 마찬가지고. 근데 미국도 배당주는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진 않아요. 그나마 이제 슈드가 좋았는데 나머지 뭐 몇 개 더 있거든요. 많이 있어요. 미국 배당주 ETF. 나머지는 그냥 뭐 1년 수익률이 3~4% 이런 놈들도 있고 별로 재미가 없었던 그런 섹터였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 배당주를 투자했던 사람은 이제 환차익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5% 정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겠죠. 한국에서는 금융주, 방산주, 뭐 조선주, 자동차 요 정도는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금융과 방산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주, 은행주를 담아놓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거의 뭐 더블까지 났었으니까 안 그래도 이제 배당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한 5%, 6% 주는데 어, 주가가 더블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뻥튀기가 되는 거죠.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, 뭐 리츠 이런 애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.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S&P 나스닥은 막 25%, 30% 이렇게 오르는데 여기다가 막 환차익도 10% 붙고 코스피 코스닥은 막 10%, 20%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죠. 코스닥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국장에 대한 이 환멸감이 엄청났을 그럴 시장입니다. 근데 이게 시장이란 게 제가 이게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말에 올렸던 영상인데 제가 이제 이때 뭐 올해는 자산이 막 이렇게 몇 억 늘었습니다. 이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증시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코스피 코스닥이 18%, 27% 이렇게 올랐다. 이 얘기했던 게 불과 1년 전인데 물론 이때도 S&P랑 나스닥은 좋았어요. 나스닥 43% 올랐던 거죠. 근데 1년 만에 이제 이렇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변덕이 심한 거죠. 그러니까 27% 오른 거는 이제 벌써 까먹고 이 21% 빠진 것만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. 이제 그걸 떠나서 사실 한국 시장은 좀 후지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변동성이 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망각을 한다는 거죠. 제가 그때 그래서 이 영상 올릴 때에도 24년도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조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수 있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
제가 이제 이때 올렸던 영상 보면은 제가 보통 연말 말일에 올리니까 이 배당락 맞은 다음에 이 평가손인데 어 평가손이 한 2억 정도 나 있죠. 어 작년 23년도 말에 평가손이 2억 정도 나 있는데 24년도 말 보니까 마이너스 4억 3천 평가손이 났더라고요. 그러니까 2억 3천 더 떨어진 거죠. 제가 매매는 거의 안 했거든요. 24년도에.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평가손이 2억 3천이 추가가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배당금을 제가 한 3억 정도 받았고 작년에 매매 차익 여기 이제 써놨는데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. 그래서 매매 차익이 한 마이너스 500 정도. 그래서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그리고 평가 손실 이렇게 막 더하고 빼고 해봤더니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이더라. 자산이 늘지가 않았다. 세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. 이제 이 계좌 말고는 저는 이제 뭐 요런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것들 보면은 막 몇백만 원씩 막 있죠. 연금 계좌 그때그때 이제 해마다 막 700씩 900씩 넣으니까 막 이런 계좌가 막 돼요. 정리 안 하고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, 그냥.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넣어놓고 아예 그냥 확인을 거의 안 하는데 여기도 보면 뭐 다우, S&P 이런 애들은 수익률 좋아요. 막 90%, 57%막 이런데 요 JR 글로벌 리츠 이런 애들 막 마이너스 39%뭐 이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 그 AI 주식을 좀 대거 편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담았죠. 그래서 거의 한 300주 정도 샀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 가족들 계좌, 와이프 계좌, 제 계좌, 애들 계좌로 해가지고 300주 정도 샀어요. 사놓고 보니까 이제 AI 주식,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, AI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조금 더 섞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엔비디아, 팔란티어, 브로드컴 조금씩 사놨는데 이제 이런 애들 말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특히 이제 M7들 위주로 많이 섞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좀 결산 영상 만들 때는 좀 포함을 시켜 보려고요. 여기 그래서 지금 제 포트폴리오 전체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한국 주식이 95%예요. 굉장히 지금 한국 주식 위주로만 돼 있죠. 그리고 한국 주식에서 이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은행주랑 리츠. 거의 은행주랑 리츠가 비중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라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죠. 맥쿼리 인프라. 그리고 이제 AI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인 거고.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미국 주식을 50%까지 높이는 게 목표고 요거는 뭐 단기간에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조금씩 그 미국 주식을 높여 나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4년도에 미국 주식을 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제 포모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30년, 40년, 50년 이렇게 봤을 때 이 한국의 어떤 경제에 투자하는 거는 점점 이제 줄여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24년도, 25년도에 만약에 미국 주식이 좀 쉬어간다 이러면은 조금 더 빨리 늘리고 26년도, 7년도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한 3%에서 5% 정도 미국 주식을 늘려나가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똑같은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제 장기 목표예요. 지금 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지금 비중이 많아서 여기다 이제 구글과 아마존을 좀 이렇게 섞어 넣으려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 결산 영상이 이제 끝이 났는데 조금 이제 지금 제 계좌에서 제일 좀 갉아먹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건 역시 이제 리츠 그 중에서도 JR 글로벌 리츠예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배당을 주니까 그 배당을 받아서 또 미국 뭐 배당주라든지 미국 기술주를 사는 거죠. 그런 전략이 일단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배당주의 일단 이 투자는 사실 망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미 한 40%, 50% 떨어졌으니.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배당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배당을 가지고 출구 전략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, 뭐 단점 중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
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, 올해는 저는 한 여름쯤에 좀 해외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데,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좀 이제 추가로 좀 올릴까 싶어요. 해외에서 좀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들, 어, 좀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, 그거는 아마 채널을 좀 새로 개설할 수도 있고, 여기다 지금 이 캐시플로우 채널에다가 추가로 올릴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음, 네, 그래서 오늘 결산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. 25년도에는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은행주도 그렇고, 리츠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데, 과연 어떻게 될지, 주가는 뭐 모르는 거니까. 지금 리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금리랑 환율인데, 이 금리랑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이 신도 모르는 거라, 참 이 25년도, 26년도에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그건 뭐 누가 얘기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문제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